객관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탄핵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김진태 의원에 이어서 황교안 전 총리도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5.18 망언 등 퇴행적 역사의식을 드러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막말 논란을 거쳐서 이제는 탄핵을 부정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TV 토론에서는 당권 주자들이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사면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고 김진태 의원은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허진 기자가 문제의 발언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후보는 승복을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승복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할 때. 지난달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때도 방점은 통합이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더 이상 개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가요? 지금은 우리가 국로를 합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정상화되고 반듯한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거다. 하지만 어제 한국당 전당대회 TV 토론회에선 탄핵 절차가 부당하다는데 방점이 있었습니다. 절차적 문제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오늘 TV 토론회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헌재 결정 수용을 언급합니다. 저는 탄핵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바꿔 말하면 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탄핵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한 발 더 나아가 재판도 안 끝난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까지 앞다퉈 거론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하게 반영되는 이런 사면 결정들이 있어지기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을 해도 나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사면보다 석방이 우선입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예, 곧바로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 발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탄핵 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대영 기자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게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네. 이건 어떻게 팩트체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본질을 흐리는 주장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예. 뇌물죄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했다는 뇌물죄, 그리고 최순실이 대신 받았다는 제3자 뇌물죄로 기소돼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예. 수뢰죄죠. 정확하게 아까 얘기한 것은 네. 뇌물죄. 수뢰죄건 아니면 제3자 뇌물죄건 똑같은 뇌물죄에 해당한다. 기본 형량도 같죠 아마? 네, 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심 판결문을 보면 최순실 씨와의 공모가 인정이 됐습니다. 특히 단독 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삼성과 롯데에서 150억 원 넘는 뇌물을 받고 SK에 89억 원을 요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근데 황 전 총리는 법률가입니다 원래. 이런 법조항이나 판결 내용을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결국 이건 이제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발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절차에 하자가 있다. 이거 이제 어젠가요 나온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사실은 친박 진영에서 끊임없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황 전 총리가 말하는 근거는 간단합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탄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에 앞서서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이와 달리 형사재판은 죄의 유무, 형량을 확정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입니다. 예. 사실 그 내용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네. 이걸 다시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때문에 형사재판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형사재판이 끝내야 탄핵할 수 있다. 이거는 탄핵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하게 들리는 그렇게도 들립니다. 네, 친박 진영에서 오랫동안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예.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두 재판이 별개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습니다. 예. 특히 탄핵 심판의 절차와 방식은
재판부의 고유 권한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의 팩트체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5.18 단체 관계자와 원로를 불러서 이른바 5.18 망언과 관련해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분노를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여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안의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지역 원로와 5.18 단체 관계자를 불러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분노란 단어까지 사용한 겁니다.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진상규명은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 5.18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습니다. 참석자인 김우식 5.18 부상자회 회장은 우리는 괴물 집단도 아니고 세금을 축내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에서 역사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부 의원의 발언을 갖고 우리 당에 대해서 지금 역사 왜곡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전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가끔씩 굴뚝만 봐도 반가운 존재가 됐습니다.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리고는 이내 그 얼마 안 남은 굴뚝들마저도 사라져버리곤 하죠. 새벽 일찍 아니면 모처럼 한가한 일요일 꼬마들은 아빠들 손을 잡고 가던 곳. 저 역시 그런 꼬마들 가운데 하나였지만 대개는 가기 싫어 툴툴거리며 따라 나서던 곳. 목욕탕입니다. 더러움을 씻어주는 가장 솔직한 곳.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이들에게 목욕탕이란 자욱했던 수증기처럼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추억의 공간입니다. 얼마 전에 제주시에서 44년 된 목욕탕을 새로 꾸며 전시회를 연 것도, 또 일본의 예술섬 나오시마에서 오래된 목욕탕을 개조해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던 것도 모두가 다 그런 추억 때문이었겠죠. 그런 친숙함의 정서 때문일까? 목욕탕은 가끔씩 정치의 언어로 부활합니다. 나는 목욕탕 같은 사람. 그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아마도 자신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목욕탕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일 터. 그것은 그저 우연이었을까? 그의 목욕탕론은 또 다른 목욕탕에 대한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법은 목욕탕, 따뜻한 것.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목욕탕의 깨끗함과 따뜻함. 그 옛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새벽녘 문을 열자마자 목욕탕에 가셨는데 그 이유는 단지 새벽잠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 열었을 때 목욕탕 물이 가장 깨끗하다는 매우 현명하고도 실용적인 판단에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람을 탈수록 목욕탕 물은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어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정략적 언어로 가득 차버린 목욕탕 안에는 따뜻하고 깨끗한 물 대신 이미 시민들이 흘려보내버린 과거의 미지근한 물만이 모욕과 적대의 단어들을 수증기처럼 피어오르게 하는 중입니다. 돌이켜보면 어릴 적 목욕탕은 바나나 우유 하나씩 손에 든 아이들이 모여들던 동네 사랑방. 물론 그 바나나 우유는 목욕탕에 가기 싫다는 아이들을 달래기 위한 유인책이었지만 이제는 갈래야 갈 수도 없고 그저 정치인들의 입으로나 들을 수 있는 깨끗하고 따뜻했던 곳, 목욕탕.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려죠. 첫 키워드는 황교안의 세모로 했습니다. 어제 X 아니었나요?
예, X라고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X, 즉 부당하다는 쪽으로 얘기했고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헌법에 대한 부정이다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입장을 X에서 세모로 바꿨습니다. 애매해졌다는 얘기인가요? 예, 오늘 토론에서 있었던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OX 문제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정한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세모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원래 OX는 선택지가 2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히 방송에서 또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정치인들에게 OX를 묻곤 하는데 마땅한 답이 없으면 저희가 준비한 그림이 좀 있는데요. 마땅한 답이 없으면 김황식 전 총리입니다. 예전에 혹시 친박이냐라고 물었을 때 O나 X가 불편할 때는 저렇게 가운데로 들어서 세모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OX가 2개 있을 때는 순발력이 있을 때는 2개를 같이 들어서 세모의 뜻을 표하기도 합니다. 황교안 후보는 어제 일단 X로 표했는데 오늘은 세모로 바꿨습니다. 세모로 바꿨습니다. 어제 영상을 잠깐 다시 보면 사회자가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냐, 어쩔 수 없었냐라고 묻고 난 뒤 어쩔 수 없었다면 O, 아니라면 X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요. 지금 어제 실시간 방송인데요. 제일 늦게 들긴 하네요. 황교안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약 0.5초 정도, 지금 약간 느린 화면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요. 약간의 머뭇거림은 있었다고, 0.5초 정도의 머뭇거림이 있었다고 영상으로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세모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지만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탄핵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 팩트체크에서 다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명확하게 이야기는 어려운데요. 정치권에서도 명확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오늘 바른미래당에서는 논평을 냈는데요. 삼겹살 주문의 예를 들었습니다. 삼겹살 주문은 존중하지만 선택에 하자가 있다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먹겠다는 건가 안 먹겠다는 건가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이 논평 자체도 사실 황교안 후보에게 다시 한번 OX로 답을 요구하는 건데 황교안 후보의 세모 답은 이분법적 대답에 대한 거부로 역시 세모도 하나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필 왜 삼겹살을 예를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확신의 500원으로 잡았습니다. 500원은 왜 나옵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나 뭐 할 때 500원 걸어 뭐 이런 얘기인가요? 500원을 달라라는 얘기도 있고 뭐 건다는 얘기도 종종 나오는데요. 500원을 건 후보가 있었습니다. 역시 어제 소개했었는데 김준교 후보가 여러 차례 오늘 좀 말을 바꿨습니다. 막말과 사과를 반복했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잠깐 보면 오늘 오전에 본인의 한 번 더 막말을 했습니다. 19대 대선은 댓글 조작 때문에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현직 대통령에 막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석하자면 또 한 번 막말을 한 셈인데요. 본인 의견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주장인데요. 잠시 뒤에 1시간이 채 안 돼서 다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기를 어제 대구에서 있었던 합동연설회에서 젊은 혈기에 정제되지 못한 표현과 말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약간 생략돼 있는데 당 어르신과 선배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이건 사과한 거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간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당 어르신과 선배들께 사죄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었습니다.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또 이 입장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단 1도 없고 보수층의 지지자들에게 그리고 당의 선배들에게 사과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과로는 왜 쳤습니까? 대통령의? 해당 원문에는 기사가, 원래 없습니까? 원래 이제 기자가 취재했을 때는 저 발언을 그 괄호 안에 있는 얘기는 안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통 기자들이 없었던 말이지만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괄호를 하고 내용을 써놓곤 합니다. 그런데 김 후보의 막말로 비판을 받았던 거는
뭐 저딴 게 무슨 대통령이냐라는 표현도 했었고요. 예. 무슨 주사파 정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짐승만도 못한 주사파 정권 뭐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오늘 사과 내용을 보면 이 막말의 대상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고 예. 막말을 직접 들었던 전당대회장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당원들에게 사과한 셈입니다. 예. 즉 내용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데시벨에 대한 사과만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김준교 후보는 또 본인의 강성 발언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른다는데 500원을 걸겠다라고 오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건 금액이 크진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도 김 후보의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금액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튼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어쨌든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오늘 한국당의 선관위원장은 오늘 김 후보의 막말이 정도가 심했다면서 예. 징계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예.